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성무패 토토 11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2월이 두 번이 됐죠. 지난 주말에 경기들도 좀 이변이 많았었는데 주중에 있는 경기들까지 좀 이변이 나오면서 2월이 두 번이 된 회차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지금 그라나다는 19위, 발렌시아는 8위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는 발렌시아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도 역시 발렌시아가 좋습니다. 그라나다는 지금 득점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발렌시아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공격에서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 발렌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강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은 밀리는 중원에서도 그렇고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편인데 좀 약팀이나 이렇게 본인들보다 좀 스쿼드가 좀 전력이 약한 팀들 상대로는 좀 잘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고 발렌시아는 뭐 득점력이 좀 최근에는 아쉽긴 하더라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수비 정도라면 발렌시아가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발렌시아가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발렌시아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4위, 노팅엄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비슷하긴 한데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좀 이 발렌시아와 비슷한데 아스톤빌라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가 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잡혀져 있는 팀들 상대로는 득점을 만들어낼 때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수비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을 봤었을 때 노팅엄의 득점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가 워낙에 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이런 팀들은 저는 잘 잡아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그 특유의 그런 빠른 템포와 역습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스톤빌라의 무난한 승리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7위, 에버튼은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브라이튼이 훨씬 더 좋죠. 에버튼은 좀 경기에 대한 기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팀들 상대로도 좀 비길 때도 좀 많고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라이튼은 죄송합니다. 브라이튼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흐름도 굉장히 좋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팀들도 좀 잘 잡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좀 약팀 상대로 고전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브라이튼인데 지금은 약팀들을 좀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점은 브라이튼도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를 보면 측면에 대한 공간들과 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실점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버튼은 그러한 공격들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브라이튼이 지금의 흐름의 상황에서 에버튼을 만났다면
더 낮은 배당과 더 높은 투표율을 받아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과 투표율을 봤었을 때 많이 몰리지 않았죠.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경기력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저는 좀 승무패로 이 경기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벌리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15위, 벌리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하게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실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벌리는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리고 수비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더 좋지 않고요. 지금 뭐 사실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처럼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당은 좀 낮게 책정이 됐지만 투표율은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죠.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일단 벌리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흐름이 그나마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 경기력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벌리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대 0의 결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풀럼의 경기고요. 맨유는 6위, 풀럼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8승 2무로 최근 10경기 동안에 풀럼 상대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흐름도 당연히 맨유가 좋죠. 풀럼이 뭐 나쁜 흐름은 아니긴 한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씩 득점하고 있지만 지금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팀이 이 풀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괜찮지만 이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맨유가 저는 경기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지금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풀럼 상대로는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단통승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는 3위, 헤타페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강했었고 흐름은 바르셀로나가 근소하게 조금 더 앞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여전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그런 압박과 그리고 이런 이 강팀들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바르셀로나죠. 그리고 지금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을 받았고 이 경기가 이변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헤타페의 그런 거친 플레이와 많은 활동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고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헤타페의 최근의 수비가 워낙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지금 수비적으로 이 공간도 많고 전체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중에 이 컵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헤타페의 수비 정도라면 저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와 헤타페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승부 정도까지는 이변을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13위, 맨시티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최근 10경기 동안 맨시티가 전승을 했고요. 뭐 흐름도 사실은
본머스도 나쁘지 않은데 맨시티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본머스는 공격은 괜찮은데 공격에 비해서 수비적으로 좀 많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실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들은 본머스의 득점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좀 이변을 생각한 게 물론 본머스와 맨시티만 놓고 봤었을 때 맨시티의 지금의 흐름으로서 그리고 지금 두 팀 맞대결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지만 말씀드렸던 본머스의 공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분명히 저는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 본머스가 막아내고 그것을 역습으로 나아가서 득점을 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고 그렇지만 이 본머스의 승까지 보기에는 맨시티의 흐름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변까지 좀 생각을 해서 무승부와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12위, 마요르카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최근 흐름은 동일합니다. 두 팀 다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력도 좀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요르카 쪽을 바라보지 않는 부분들은 알라베스가 마요르카 상대로 경기력이 밀리지는 않고 그리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알라베스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만 저는 알라베스가 이 정도로 낮은 배당을 받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승리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베스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3위, 뉴캐슬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아스날이 좀 앞섰었고 흐름은 비슷하긴 한데 아스날이 조금 더 좋죠. 일단은 아스날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뉴캐슬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뉴캐슬이 최근에 이 수비에서의 흔들리는 모습들, 공격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원래는 수비에서 좀 안정적인 팀이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지금 득점력도 좋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뉴캐슬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상대 전적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배당이 좀 말이 안 되는 배당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알메리아는 22, 아틀레티코는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가 우세했고 알메리아는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승부를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메리아가 역습 한 방은 분명히 남아있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4점대 배당은 원정이라 할지라도 1.4점대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5점대 배당은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팀이 보여주는 최근의 이런 경기력 을 봤었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근데 불안한 감도 있어요. 왜냐면 아틀레티코는 인터밀란 원정을 주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과 배당에서의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의심이 가지만 리그 꼴찌팀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메리아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카디스는 18위, 셀타비고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더 우세했었고요. 흐름은 셀타비고가 더 좋습니다. 카디스는 뭐 순위는 두 팀이 비슷하지만 셀타비고는 시즌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득점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실점도 많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원정에서도 지금 정배당을 받을 정도, 그리고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정도라면, 그리고 셀타비고의 스타일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무승부가 좀 많이 안 나오는 팀이라서, 제 생각에는 셀타비고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의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방향이라면 셀타비고의 승, 카디스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11위, 셰필드는 2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울버햄튼이 좋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더 좋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도 잡아내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울버햄튼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셰필드가 원정에서의 좋은 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셰필드의 그 수비가 울버햄튼의 지금의 흐름을 탄 울버햄튼의 공격진을 막아낼까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고 경기력도 저는 울버햄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7위, 빌바오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빌바오가 더 좋죠. 베티스는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공격이 좋고 좀 수비가 불안했었던 팀인데 수비는 좀 그전보다는 덜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좀 찬스는 만들어내는데 득점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팀이고 밸런스도 좋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좋은 팀이라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베티스라면 사실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믿을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지금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베티스라면 저는 빌바오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라스팔마스는 9위, 오사수나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오사수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는데 두 팀이 최근에 경기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무승부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두 팀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경기를 지울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사실 경기력도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라스팔마스와 오사수나 두 팀 다 사실 지금 경기력이 누가 우위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저는 라스팔마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 특유의 크로스와 세트피스 공격들은 오사수나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분명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사수나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라스팔마스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승무패의 결과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력은 무승부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이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두 팀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승패 방향 중에서는 그래도 라스팔마스가 근소하게도 유리하다라고 홈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지만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